One-point relay. 예, 안녕하십니까. 뿌리 깊은 치과 원장 서봉현입니다. 또 제가 4년 만에 또 다시 이렇게 릴레이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먼저 이렇게 나를 릴레이 소개시켜 주신 이대희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대희 원장님하고는 항상 해외에서는 뵙는데 국내에서 뵐 기회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연자로 추천해 주셔가지고 무엇보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에셋 킷, 에셋 킷은 터미널로지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만 에셋 킷에서 제일 먼저 사용되고 있는 크리스탈 리무빙 드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본 베이스가 플랫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렌스 드릴을 할 때 미끄러진다거나 혹은 처음에 중간에 임플란트를 심고 싶었지만은 끝나고 나면은 픽처 센터가 한쪽으로 옮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크리스탈 리무빙 드릴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걸 완전하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릴레이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를 하고자 하는 크리스탈 리무빙 드릴은 그 에셋 킷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니셜 드릴링을 들어갈 때 임상적 의미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셋 킷이라는 것은 Excellent Stability Split Expansion Tapping 테크닉의 약자로서 지금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 위에 있는 크리스탈 리무빙 드릴 하나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7년 전에 이 테크닉으로 했는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환자분이 57세 여자 환자분인데 당뇨 질환이 있으니까 보온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하악의 릿지에서 폭이 굉장히 좁아서 병원을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5분은 발치를 하고 즉시 식료를 하고 6, 7분에 그 에셋 테크닉으로 시술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면 골폭이 많이 좁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버티컬 크리스탈 컷이 없이 호리존탈 리덕션을 하고 스플릿을 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 가지고 초기 고정이 아주 좋았습니다. 80, 81, 80 ISQ였기 때문에 당일날 임프레션을 뜨고 템포러리 딜리버리하고 일주일 만에 10일 만에 최종 보출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보시는 것 같으면 이게 골폭이 원래 있었던 골폭에 비교해 보면은 폭이 굉장히 좁았지만은 이 테크닉을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골폭만 익스펜션이 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연조직도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 6개월이 정도 지났을 때 진지발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3년 후, 그 3년 후 이거는 7년 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7년 후의 사진이 보더라도 우리가 스플리팅을 하고 크리스탈 리무빙을 했는 케이스에서 진지발 라인도 안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환자가 잘 기능을 하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연치에서는 문제가 많이 일어났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에셋 테크닉을 사용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에셋 킷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게 결국 우리가 라테럴 그래프트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을 열었기 때문에 포월 디펙트로 해가지고 쉬우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트나 멤브레인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경제적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티슈를 많이 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연조직 조작이 굉장히 쉽고 딴 이물질이 없기 때문에 창상 열기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2차 감염이 없고 그 다음에 이건 대부분 본의 탄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초기 고정을 확실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힐링 어버트먼트나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연결하게 되면 우리가 소프트 티슈 세컨드리 힐링으로 부가적으로 어태치 진지발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오늘 내용에는 없지만은 우리 픽처 장축의 교합력을 장축의 교합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오늘 크리스탈 리무빙 툴에 대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파노라마 상에서 보게 되면은 환자분이 굉장히 임플란트 시술하기에 적합하게 보입니다. 근데 구강 내 임상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골폭이 좁은 걸 알 수가 있고 이 골폭이 좁은 걸 떠나 가지고 연조직 박리를 하게 되면은 이 면이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컨벡스하게 튀어 올라와 있죠. 튀어 올라와 있어 가지고 우리 CT 뷰에서 보면은 지금 하악 구치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본의 면이 언이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트위스트 드릴을 사용한다거나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정중앙에 드릴링을 하고 싶지만 많은 경우가 이 피크를 잡지 못하게 드릴이 미끄러진다거나 그럼 이쪽에 드릴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작 이 위치를 잡아가 드릴링을 하더라도 오세오토미가 끝나게 되면 대부분의 본 레벨이 언이번하게 됩니다. 언이번하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양쪽에 동시에 들어가가지고 드릴을 했을 때는 우리가 픽처 레벨을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다가
이쪽 부분에다가 맞춰 가지고 링걸에다가 링걸 부분에다가 맞춰 가지고 하게 되는 경우 같으면 잠깐만 한번 봅니다. 자, 우리가 설책에다 맞추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버칼이 노출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식립을 이쪽에다가 버칼 제일 낮은 부분에다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면은 한쪽 월이 굉장히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에서는 이쪽에 부가적으로 라테럴 그래프트를 해야 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이쪽에 드릴링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컴포넌트 커넥션이 될 때 이게 인터피어런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많은 경우는 대부분 오세오토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간쯤 어중간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몇 개의 트레드가 노출이 되고 이 뒤쪽은 완전 잠기도록. 그래서 이거는 처음 우리가 시술이 들어가기 전부터 먼저 결정이 돼 가지고 이걸 이번하게 플랫폼을 쳤으면은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 수술 들어갈 때 거기를 이번하게 치고 수술을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먼저 이게 크리스탈 리무벌 드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애틀리스트 버칼 링걸에는 우리 1mm 정도 본이 있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항이면 1.8에서 2mm가 있으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일부는 우리가 바이올로지컬 위스에 관한 문제죠. 이것은 옛날 우리가 처음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은 첫 번째 드릴링 사이트는 이쪽에서 컨택에서 5mm 떨어지는 곳에다가 첫 번 드릴링, 이니셜 드릴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7mm 떨어지는 곳에 이니셜 드릴링을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터널은 좀 덜하지, 익스터널 헥사 같은 경우는 1.5mm의 소스리제이션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올로지컬 위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두 개의 픽처가 심었을 때 3mm보다 적은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본 로스가 일어나면서 파필라가 따라 내려가면서 골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니멈 required space가 3mm 이상이죠. 3mm 이상.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잡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해서 처음 사용되고 있는 드릴이 크리스탈 리무빙 드릴이 되게 됐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잠깐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미드 크리스탈 인시전을 열게 되고 미드 크리스탈 인시전을 열게 돼 가지고 일단 플랩을 열었다는 가정하에서 일단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미드 크리스탈 이게 크리스탈 리무빙 드릴이 되겠습니다. 이 크리스탈 리무빙 드릴은 다이아메터 자체가 7mm로 되어 있습니다. 7mm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오버래핑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드릴링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디멘션이 남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1.5mm를 남겨두고 7mm 크리스탈 리무빙 드릴을 사용하게 되면은 가장 센터가 되는 부분은 저절로 컨택에서 5mm가 떨어지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 면 자체가 플랫하기 때문에 우리가 랜스 드릴이나 트위스터 드릴을 넣었을 때는 이게 슬랍이 미끄러지는 게 가장 낮은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절로 5mm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탈 리무벌 드릴 직경이 7mm이기 때문에 이게 오버래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삭제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중간은 저절로 이쪽에 3.5, 이쪽에 3.5 저절로 7mm 되는 공간이 되고, 우리가 임플란트를 5mm나 6mm 직경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공간을 조금 더 두고 크리스탈 리무빙 드릴을 했을 경우에는 저절로 공간이 8에서 9mm 정도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 픽처의 위치가 정확하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플래트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드릴이 항상 중간에 센터에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소로 잘라내고 잘라낸 상태에서 그 크리스탈 리무빙 드릴을 사용하더라도 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같은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경우에서 리치 스플리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전체 풀 뎁스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풀 뎁스로 들어가지 만약에 풀 뎁스를 넣게 되는 것 같으면 두 개가 오버래핑이 되면서 7mm 공간이 정확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개념의 크리스탈 리무빙 드릴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크리스탈 리무빙 드릴로 했는 임상 케이스를 한번 보시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이 환자분 49세 된 환자분 와가지고 바일라테럴리 이렇게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는 꼭 위치가 낮은 아주 좁은 경우만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그냥 리저너블하게 위치의 폭이 넓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CT 뷰를 보시게 되는 것 같으면은 마찬가지로 픽이 굉장히 낮은 걸 이게 피크가 올라와 있고 우리가 정상적인 임플란트를 신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당한 부분에 크레스탈을 제거를 해야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경우가 요 중앙을 정확하게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위에 부분을 플래트닝을 시키게 되는 것 같으면은 항상 드릴이 내려갈 때 가장 낮은 부분에 이걸 타고 내려가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디멘션에서 중앙을 잡아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그리고 멀티플 심었을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플래팅을 시키고 들어가게 되면 정확하게 이 거리가 7mm 혹은 8mm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픽처 간의 간격을 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피크가 있고 맨디블러 너브까지 거리가 불과 11m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이프티 마진을 생각하면 굉장히 작은 임플란트를 써야 되는데 위에 부분을 좀 정리하고 리치 스플리팅을 시키면서 에셋 드릴로 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크레스탈 리무빙 드릴로 가지고 먼저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먼저 플래트닝을 시켜주게 되는 것은 이 면이 이렇게 플랫하게 이렇게 컨캐비티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컨캐티 남은 부분, 이 부분 중앙은 우리가 드릴 잡기가 스페이스가 쉽고 여기에 보면 처음에 이니셜 드릴링의 스페이스를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스플리팅을 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는 이건 에세킷을 다 사용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픽처 레벨이 항상 양쪽에 전체가 서라운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면에서 했는 경우는 한쪽 월이 언이번하게 되니까 나중에 임플란트 식립을 할 시기에 문제가 일어나지만은 처음부터 우리가 상반부를 플래팅을 시키고 나면은 항상 픽처 들어가는 위치는 중앙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보면은 뺑 돌아가면서 모든 게 이번하게 먼저 픽처 레벨이 정해집니다. 이 경우는 우리 SS를 사용했기 때문에 ISQ 수치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오른쪽 왼쪽 동시에 들어가면서 왼쪽에서는 35, 36, 37번의 위치에 플래트닝을 잡고 그 다음에 센터 포션에다가 드릴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SS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셋 드릴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 본이 익스펜션 되면서 우리가 중간에 따로 본 그래프트가 필요 없고 픽처 레벨이 내가 원하는 곳 위치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세계 픽처가 초기 고정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ISQ가 8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임프레션 뜨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요 임상 케이스는 아마 우리 동영상으로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만에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만들어 가지고 딜리버리를 했었고 그리고 이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2달간 사용한 후에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했으면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을 6주 후에 만들어 가지고 2달 만에 딜리버리를 해서 임상 케이스를 마치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은 보면은 원래 있는 본의 형태에서 드릴링을 하려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랜스들이나 트위스터들이 자꾸 미끄러지게 되고 그럼 내가 원했던 정중앙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 레벨이 언이번하니까 픽처를 신게 되면 한쪽은 트레드가 노출이 되고 한쪽은 너무 깊어져 가지고 보철 부품 연결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에서 개념은 처음 시작할 때는 상반부를 플랫폼을 먼저 형성해 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시게 되는 것 같으면 항상 식립이 끝나게 되면은 픽처 둘레에 서라운딩 된 언이번 레벨 없이 균일한 본 레벨을 맞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드릴링도 쉽고 그 다음에 위치 잡기도 쉽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철을 할 때도 모든 픽처 레벨이 일정하기 때문에 보철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테크닉을 한 10년 전부터 계속 사용하면서 그래서 언이번 픽처 레벨에 대한 문제를 많이 해결했습니다. 자, 오늘 이 원포인트 릴레이가 선생님 임상에 있어서 조금이나 보탬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가 다음 제 이어서 릴레이를 맡아주실 분은 뭐 다 잘 아시는 우리 서울 H치과의 전인성 원장님입니다. 전인성 원장님은 수술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아마 서지칼에 좋은 개념이 전해질 걸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 임상에 굉장히 보탬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전인성 원장님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